자, 여기서는 이제 주자는 요 구절도 경문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즉,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 공자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두 번째 구절을 이 지지 후의 유정이라고 하는 요 구절을 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이며 제친민하이며 제지선이니라 라고 하는 요 그칠지자 요 뜻을 이어서 그러니까 아니 지어지선에 어떻게 해야 지어지선에 머물 수 있을까?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낙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서방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머물 곳을 안 이후에 머물 곳을 안 이후에 유정이니 정함이 있으니 정의 후에 능정하며 자 마음이 이제 딱 정하면은 마음이 망동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저기를 찾아가야 저기를 가야겠다.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뜻이 이제 마음이 안정되겠죠. 마음이 능히 안정하면 고요정자죠. 고요한 뒤에 이제 고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능히 편안하며 능히 편안하며 그러면 편안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후에 능여하이며 여라고 하는 것은 도모할 여자입니다. 이게 물론 생각할 여자지만 우리가 사려라고 할 적에 아이고 이거 내가 게을러 가지고 이런 찍었구나. 우리가 이 생각사자가 있고 이게 호피문이에요. 이게 호피문이 여기다가 생각자사 쓴 거죠. 그죠? 사려예요. 우리가 사상이라는 말도 있죠. 사상 상자는 볼상자에다가 마음 심자네요. 그죠? 이건 뭐냐면 마음을 모으는 거야. 이 사는 우리 받전자는 모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이 몸에 요 3단전이 있다고 그러잖아. 3단전, 단전 세 곳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단전, 여기 중단전, 하단전. 이게 기운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집중해서 모으는 것이 이게 사라고 하는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 보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으다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자의 뜻이에요. 근데 여자는 뭘까 이건? 여자는 여기는 생각을 이건 호피문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알고 난 뒤에 내가 이제 길흉이 뭔가를 알았으면 어때요? 피움추기를 해야지요. 도모해야지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자가 갖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여하며 도모할 수 있다 이게야. 그 다음에 이제 도모한 뒤에 능득이니라. 능히 얻느니라.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능득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선인 곳에, 지극히 선한 곳에, 선한 곳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우선 먼저 지극히 선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안 뒤에 이제 알았으면은 마음을 이제 망동하지 말고 이제 딱 정할 거 아니에요. 어디 한 곳을 향하든지 이렇게 내가 저기로 가야지 마음 정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정하고 나면
이제 생각이 고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고요해지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편안해진 뒤에 이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모를. 이제 행으로 옮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얻을 수가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홍역학을 전하신 야산 선생은 지지 후의 유정이라고 하는 요 구절을 경문으로 두질 않고 요걸 치지장에다가 뒀어요. 경물 치지라고 하는 치지장에다가. 그러면은 치지장에 뒀을 적에 여기 그칠 지자는 뭘까? 마음 그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마음을 그칠 줄 알아야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안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야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그친다는 네. 걸 좀 다른 말로. 그게 마음을 그친다는 게 네. 눈 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아까 말씀 사마강하고 같은 거 네? 아닙니까? 사마강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단어가 다를 뿐이지 막는다, 음. 마음을 그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마건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그걸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실 게 아니에요. 결국 주자가 얘기하는 경물의 뜻이라든가 사마강이 얘기한 경물의 뜻이라든가 뭐 또 정현이라든가 아까 뭐 이고도 얘기했지만 올레자의 뜻으로 본다든가 예?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왕양명이 말한 바를 정자의 뜻으로서 본다든가 뭐 이것이 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같은 얘기를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결국 그 종지는 같아요. 뭘로 갔다고 보십니까? 네? 종지가 뭘로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여튼 취지를 알려면은 경물을 해야 된다. 알려면 경물을 해야 된다. 거기서 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네. 있는데 그 격을 선생님이 격자를 달리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 그 실상을 아는 거 아니에요. 실체를 아는 거 아니에요. 길중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같은 저는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건 뒤에 가서 네.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네. 예. 참 어렵네. 어려워요. 자, 하여튼 여기에 여기 그칠 지자를 사람이 마음을 그치는 법을 이제 안 뒤에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겠죠? 이게 여기 정할 정자는 마음이 심란하지를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 심란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마음을 심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정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럼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겠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자는, 고요 정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하려면은 이 관건이 마음을 편안히 여기까지 가야 돼요. 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낮에 뭔 일을 뭐 싸우겠던 뭐 했던 에? 낮에 막 분주하게 막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공부할 적에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법을 갖다가 자꾸 강구를 해야 돼요.
이 편하냐는 건 뭐냐? 이건 내외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몸 안에 마음이나 바깥의 외물이나 내외 여일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내외 여일이다. 안과 밖이 내 마음 안이나 밖이나 그냥 같이 똑같아지는 그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편안히 한 뒤에 모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마음을 편안히 한 뒤에 이제 여기서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득도라는 개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득도라는 개념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깨친 것만 갖고 득도라고 하느냐. 우리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보면은 득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득도라고 할 수 있느냐. 삼독을 없애고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마음을 이렇게 고요해서 욕심을 딱 없애면은 청정한 그 경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정신이 이제 맑아집니다. 이걸 청정이라 하는 거예요. 청정.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은 정신이 맑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청정한 경지에 이르러서야 대개 득도라는 말을 씁니다. 득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이제 단서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비록 득도라고 말하지만 실무소득이다. 실로 얻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본성 본래는 밝은 심성인데 그런데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아까 기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고요히 그 기품을 맑게 하고 또 욕심을 없애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청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실상을 알게 되고 도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무소득이다 이게요. 없는 데에서 다시 얻은 것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걸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득도라고 하느냐? 이 위화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 얻은 도를 중생을 위해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득도라고 할 수 있다니. 여기서 말하는 득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득도라는 개념도. 그래서 이런 이치를 깨닫는 자는 성인의 도를 내가 우선 먼저 체득을 하고 명명덕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명명덕의 이치를 전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비로소 득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 능득을 득도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주자의 이제 속뜻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득은 백성들의 지어지선에 거기에 이르를 수 있는 처음에는 지지는 그 이르는 법을 아는 것이고 이제는 거기에 이른 것이죠. 능득은 이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자는 이제 지어지선의 어떤 그 뜻으로 좀 포괄적인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그것을 공자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전했지만은 야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치지장에다가 뒀다 이게요. 경문에다가 두질 않고 치지장에 뒀다 이게 치지장.
아는 법 갖고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득도할 수 있느냐 라는 개념으로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치지장에다 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한번 양쪽의 이런 얘기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자는 소당지지진이 마땅히 그쳐야 하는 바의 곳이니 즉 지선지 소재하니 이건 이제 주자가 얘기한 거죠. 그죠? 즉 지극한 선이 있는 곳이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불국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천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지즉 이를 안즉 지선의 소재를 안즉 지유 정향이요 그 뜻이 여기서 말하는 의지 지자는 선비사자의 마음 심자죠. 선비의 마음이에요. 갈팡질팡하는 그런 소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뜻을 갖다 한결같이 딱 초지일관할 수 있는 지유 정향이요 정하여 향함이 있고 정은 이 정자는 우이 심불망동이요 마음이 망동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요 이 고유정자가 우리가 이 하늘의 빗물 여기 물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본래 하늘에서 생기죠 물이. 이 물이 처음에 똑 떨어졌을 때 이 물은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한 그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점차 탕류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그치게 되면은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고요히 그치는 속에서 자신의 본래의 면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치는 데에서. 사람도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치는 법을 알아야만이 자기 본래 면목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치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그치는 데서.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이렇게 정좌를 하는 겁니다. 고유정자. 자, 그 다음에 아는 뭐냐? 아는 무의 소처이하니요 처한 바 편안함을 말함이요. 이게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편안함은 어디서 오느냐? 고유정자에서 온다 이거예요. 고유정자에서. 여는 이건 생각할 여자죠. 도모할 여자죠. 무의 처사 정상이요. 이제 일에 처해서 이제 알았으면은 일에 처해서 요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까? 이게 여자가 갖는 뜻이에요. 그 이 여자는 경륜이 없으면 안 되겠죠. 경륜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사가 정상이요. 아주 그냥 세밀하고 자세함을 말함이요. 이게 말하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요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8.5를 둬가지고 평천함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그걸 여자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득은 우이 득이 소진이라 그 그치는 바를 얻음을 말하니라. 그치는 바 얻음을 말하니라. 자,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
하니 지소 선후이면 저 근도의리라. 자, 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일에는 종과 시가 있다 이게. 자, 우리가 그럼 물이라는 게 뭐고 여기서 물과 산은 뭐 어떻게 구분 짓는 겁니까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물 얘기를 하죠. 사물. 여기서 일사자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일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그러나 이제 물은 이렇게 되게 외물로 얘기해. 사물 할 적에 물은 되게 외물로 말하는 겁니다. 외물로. 근데 산은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계시다. 어?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는 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모를 대면 생각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그 효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건 일사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물이라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사와 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보통 철학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그 글자 한 글자만 딱 갖고 얘기할 적에는 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여기는 둘로 나눈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에는 근본과 말이 있다, 이게 말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우리 근본과 말단 이게 뭡니까? 이게 나무로 말하면 밑동을 근본이라 하는 것이고 끝을 지역적인 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에도 어떤 일, 처음에 어떤 시작이 있을 것이고 과정도 있겠지만 끝나는 곳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소선위면 먼저 해야 할 바와 나중에 해야 할 바를 안다면 일에도 순서가 있고 우리가 물에도 우리가 층층이 있잖아요. 내가 두터이 해야 될 바가 있고 또 말단으로 삼아야 될 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대학 지도를 얘기했지만 결국 이걸 실행하려면은 근본은 뭐고 말단은 뭐냐는 얘기예요. 근본은 뭐냐면 경물치지로부터 얘기해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단계별로 여기에서 근본이 경물치지고 말단이 치국, 평천하다 이런 얘기예요. 말단이 그러니까 벌써 먼저 해야 될 바 근본을 튼튼히 해야 하고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끝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이 선할 바와 후할 바를 갖다가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여덟 조목에서의 근본은 혹시 수신 아닙니까? 예? 수신? 그렇죠. 거기가 돼야 이게 네. 경물치도 되고 평천화도 되는데 그 순서가 경물치가 끝에 있다고 이걸 말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을 갖다가 몸신자로 잡았어요. 몸신자 본을 네, 본을 몸신자로 잡았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보통 근본이라 생각하는 것과 말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경중을 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급선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급선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야 이게? 그렇지. 이거 하면서 뭐 이상하다? 급선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히 먼저 힘써야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뒤에 할 것이 있고, 뒤에 나중에 이제 여유 있을 때 해야 할 것이 있고, 우선 당장 급히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급선무를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할 게 뭐냐 이거예요. 일도 마찬가지로 뭔가 시작하는 게 있으면은 끝이 있는 반드시 또 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이 아는 것이 곧 알아야만이 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도를 행하는 데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본말이라고 하는 아까 이 뜻을 두고서 아니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군자가 도를 행하는데 그러면 저 경물치지를 하지 못하면은 예? 치국평천하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실 한글의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도 중요하지만 지엽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를 북돋는 것이 곧 지엽을 무성하게 하는 것이고 지엽을 잘 가꾸는 것이 곧 또한 뿌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그냥 내면에 내가 수신에도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또 도를 행하고 이게 다 병행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꼭 순서를 삼아가지고 경물치지 성의 정심 꼭 거치고 나서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다만 그러나 이제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꼭 근본과 말단이라는 걸 두 가지 물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한 가지 일로 봐야지 두 가지 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근데 이게 본말, 예, 종시, 예, 선우가 있는데 예. 본말하고 종시하고 선우가 연결이 잘 그러니까 본말은 사실은 같은 레벨 아닙니까? 예.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말이 없이 돈이 없고 뭐 그런데 그렇지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 대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말에 이제 근본에 충실하지 않고 지역이 없다. 저 말단에만 치중하면은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여기 뒤에 가면 나오죠. 근데 종시도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게 있나요? 선후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종시? 종시요. 그러니까 아니면 지소 선우인데 네. 뭔가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예. 같은데 종시하고 본말이 있을 때 이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인지를 알아야 된다. 물론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나요? 자, 여기 명덕은 위본이요. 지금 명덕과 친민 갖고 얘기하면은 명덕은 근본이 되고 친민은 신민은 위말이라. 또 그리고 아까 지지 후에 유정이 정의 후에 능정하면 정의 후에 능하면 능녀 능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지지는 위시요. 우선 먼저 알아야지요. 예, 능득은 위종이다. 그게 예. 이제 선후네요. 예, 아, 예. 그래서 본과 시가 이제 선이 되는 바고 여기 미종이 아닌 미가 아니라 말자예요. 말자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말과 종은 소후라. 예, 뒤느니라. 차는 결 상문 양절지의라. 상문 양절은 아까
지지우의 유정이라는 이 한 구절과 무료본말 사유종시라고 하는 이 또 한 구절, 이 양절을 매듭지은 것이다. 자,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 기국하고 욕치 기국자는 선제 기가하고 욕제 기가자는 선수 기신하고 욕수 기신자는 이게 정자를 썼네. 닦을 숫자를 써야죠. 욕수 기신자는 선정 기심하고 욕정 기심자는 선성 기의하고 욕성 기의자는 선치 기지하니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자, 고지욕 옛날의 천하에 천하에 있으니까 천하에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자, 이게 뭡니까? 내가 명명덕 하다 보니까 천하에도 명명덕 해야겠구나, 명덕을 밝혀야겠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결국 군자가 세상에 나가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명덕 밝히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명덕 밝히는 법을. 그런데 먼저 천하의 이게 평천하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천하도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선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부터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선치 기국하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여기는 다 앞선자를 다 쓴 거예요. 선제 기가하고,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는 고르게 두루 이렇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욕제 기가자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알매 이르도록 하니, 알매 이르는 것은 제 경물하니라. 물을 격하는 데 있느니라. 요게 전체가 64글자예요. 64글자. 자, 명명덕어 천하자는 천하지인으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사자를 하여금사, 그래서 토가 멋멋으로 이렇게 합니다. 개 유의명기 명덕에라, 모두 그 명덕을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명덕을 밝히는 바 있게 하니라. 있다가 아니라 사역동사가 있으니까 있게 하니라. 이렇게. 자, 여기서 심자는 신지 소주해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바라. 내 마음이 사지백회를 다 움직이니까. 성은 실례라. 이 얘기는 뭡니까? 거짓이 없는 거지요. 그죠? 의자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리음자에 마음심자가 나오니까, 소리음자에 마음심자가 나오니까, 심지 소발례라. 마음이 펼치는 거예요.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그러니까
실기심지 소발하야 그 마음의 펼치는 바, 나오는 바를 실질로 하야, 거짓이 아니라 실지로 하야 욕기 필자기업이 무자기야라. 필자기업은 뭡니까? 필자겸, 이게 쾌할 겸자예요. 쾌할 겸.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병자는 이렇게 벼화자에다가 손을 갖다가 이 손 숫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벼 한 포기 잡은 것이 잡을 병자예요. 근데 겸할 겸자는 벼 두 포기를 두 포기를 한 손으로 잡은 것이 이게 겸할 겸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은 마음이 이제 흡족한 거야. 마음이 흡족한 거야. 한 포기보다도 두 포기 잡은 것이 마음이 흡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그냥 반드시 그 마음이 흡족한 거야. 이 성실이라는 말 지금 성의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의장. 자,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가 흡족해서 무자기 스스로 속임이 없고자 하는 거다 이게. 스스로 속임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성의장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주자가 뭐 사서 삼경 다 여기다가 주예를 붙였지만은 이 대학에만큼은 아마 거기에 공들인 것이 18년간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서도 끝까지 계속 교정을 본 것이 이 대학책이에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도 병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세 글자를 고쳤다라고 하는데 요 세 글자가 뭐냐면 여기요. 필자계멸은 요 세 글자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전에는 더 그놈 자식 요거 참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주자가 일어선이 무작이라고 했어요. 이 성자를 갖다가.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 세 글자를 고친 거예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러면 아니 이제 주자 생각에 이 말하고 이 말 도대체가 뭔 차이가 있길래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일어선이라는 말은 이 선에 한결같이 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을 오로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스스로 그냥 흡족해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일까? 돌아가시 3일 전에 끙끙끙 돼가지고 붙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고심했으면. 몇 살에 죽어? 예? 몇 살에 죽어? 70 정도. 예, 70 하나인가? 그렇게 되실 거예요. 더 살 건데 그것 때문에 죽고.
예? 더 살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지. 이 사람이 희망을 가져야 장수를 하지. 마음 편안하고 희망이 있어야 장수를 하거든요. 아이고 나 이제 뭐 애들 다 장가 보냈고 시집 보냈고 나 이제 할 일 없어.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일찍 가는 거예요. 이제 일찍 가는 거예요. 뭐라도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 한 그루 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예. 이게 뭔 차이일까? 주자 생각에는 여기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성의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의와 정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나 이건 하기가 내가 마음은 하기가 싫은데 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거기에 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벌써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는 한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 마음이고 여기서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지가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요 글자 속에는. 우리 저 뒤에 가면은 여호 호색하이며 여호 악취라. 예? 미리 앞서서 지금 얘기하는데 마치 좋은 색을 좋아하듯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 여호 악취다 이게요. 여기는 두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여기는 한 마음이에요. 이게 성의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의장에서. 그런데 여기 이것은 이건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은 아직 거기 미진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그 여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성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달리 얘기하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심은 될지 몰라도 성의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아이고 요거 다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게네요. 뭐 하여튼 오늘은 요까지 요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너무 흡족하게. 정리하고 끄면 되죠. 네.